자, 먼저 시간까지 트랜지스터 스펙 데이터시트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인가요? 네. 최대 전압, 그 다음에 최대 전류를 갖다가 갖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동작 영역에서 진짜 작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처음에 2m 공통회로 같은 경우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최대 전압 찾아놓고, 컬렉터 전류, 최대 전류 찾고요. 그 다음에 파워 디시페이션, 최대 전력을 갖다가 이거 같은 300mW 경우는 10일 때는 30mA, 15일 때 20mA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점도 50이니까 6V, 맨 끝에 20V니까 15mA 찾아서 이 점을 연결을 하면 이 하얀 영역이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영역, 작동한 게다. 왜? 파워 때문에, 또 전압 때문에, 컬렉터 전류 때문에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여러분들 여기서 H 서브 FE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요 밑에 부분에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요거는 베타 DC 다시 얘기해서 2m 공통회로의 전류 증폭률이었어요. 스몰 레터를 쓴 H 서브 FE는 베타 서브 AC 해가지고 2m 공통회로의 AC 증폭률이었다. 근데 왜 두 가지, 이걸 쓰면 되지 왜 이걸 쓰냐? 아직까지도 데이터시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옵니다. 두 가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2m 공통회로의 끝에 있자는, 그 다음에 forward bias 쪽 해가지고 H 서브 FE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되게 비슷합니다. 이거 50에서 200이고 이건 50에서 150.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나죠. 자, 트랜지스터 테스팅 검사인데 보통 멀티미터 같은 경우 페이지 100, 80페이지, 81페이지. 여기와 같이 이렇게 2m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꽂는 단자가 있어서 여기 꽂아놓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긴 요즘 최근 그림 같은 게 그렇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검사하는 기계 또 따로 있고요. 근데 급할 때 멀티미터로 디지털 멀티미터로 보세요. 베이스하고 2m 한번 보세요.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 그때 측정할 때 어떻게 했었죠? 플러스에다가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되고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되면 저항값이 낮으면,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하면 저항값이 높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 간단하게나마 다이오드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베이스와 컬렉터 플러스 단자, 이게 PN형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단자 꽂고 여기다 마이너스 단자 꽂으면 순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항값이 작게 나오고, 반대로 하면 저항값이 무척 높게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 PNP형인데, 거꾸로 하면은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면, 거꾸로 하면은 높은 저항값, 반대로 하면 좀 낮은 저항값. 그렇게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는 항상 손에 있잖아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 DMM 디지털 멀티미터는 손에 항상 있으니까 그걸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떠한 거는 베타 DC 값,
H 서브 F 여기 작은 글자로 써야 되는데 F2를 요 값을 측정해 주는 기계도 있어요. 그 180페이지 그림 보면 커브 트레이서라고 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꽂으면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 저희 방에 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꽂아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182페이지입니다) 트랜지스터 여러 가지 종류를 쭉 뽑아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C번 그림 같은 경우 대용량이겠죠. 핀이 여기가 전부 다 넓적하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방열판 역할도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 방열판이 따로 있어서 여기다 알루미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방열판 같은 경우는. 자, 요 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요거 여기 땡그라미 핀이 있어요. 이런 거를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핀이 1, 2, 3이면 반대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3, 1, 2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핀이 직접 보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고요. 핀이 안 보이면은 대시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원 뷰일 겁니다. 이것도 보면 발원 뷰 같은데 왜냐하면 핀 있는 데가 동그라미 되어 있고 윗부분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대시 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핀 쪽에서 바라본 쪽이란 거죠. 핀 쪽에서. 그걸 잘못하면은 이미터와 베이스가 바뀌죠. 반대로 보면 핀 번호를. 그래서 다시 데이터시 잠깐 다시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그래도 입체로 잘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반원형이라 입체로 표시를 잘 해놨어요. 근데 요거 반원형 밑에 동그라미 원형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모양이 다른데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 요거는 분명히 밑에서 핀 쪽에서 아까 그걸 갖다가 쳐다보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원형이 대시 라인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이 트랜지스터 안을 보면요, 아주 미세한 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게 컬렉터일 겁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컬렉터일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이 보통 돼 있어요. 2m는 컬렉터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이걸 갖다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고 이건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저기 있는 보이는 이 전선이 머리카락보다 어떤 때는 가늘어요. 금을 쓰기도 하고요. 알루미늄 와이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TO32 패키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트랜지스터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DIP 패키지,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고 합니다.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라인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인데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DIP 패키지는 보통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보통 여러분들 디지털 공학대 쓰는 거 있는데 열이 잘 방출이 안 되겠죠. 쇠보다. 대용량은 이렇게 같이 잘 못 넣습니다. 왜? 이게 열나면 이쪽 것도 지장을 받으니까 대용량 같은 거 이렇게 잘 넣지 않고 소용량 이렇게 넣고 4개를 같이 이렇게 한 패키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스파이스 여러분들 페이지 보면요. 187페이지 보면 이걸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스를 하는 거가 있어요. 컬렉터 특성하고 이미터 특성하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납니다. 3장 숙제를 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5, 13, 15) 21, 28 문제 수 많지 않아요.
피스파이스를 한번 꼭 해보세요, 선수. 자, 피스파이스는 거기 그림 3-34 이걸 그려가지고요. 이걸 그려서 출력을 컬렉터 특성이 아니라 이미터 특성일 겁니다. 아마 35번이. 네, 컬렉터 특성이네요. 네. 이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책에 있는 거가 비슷하게 되는지 한번 34를 해서 35번 이렇게 뽑아보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13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4장입니다. 관우 왜 이렇게 졸려해? 저기 숙제하니? 자, 4장 직류 바이어스. 자, 지금까지는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작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부터는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바이어싱, 준비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직류로서 일단 준비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증폭기 설계할 수 있고요. 스위칭 회로, 그다음에 고장 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동작 영역 3장에서 배웠었어요. 3장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칼라로 좀 되어 있어서, 동작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동작 영역, 동작 한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동작 한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를 DC를 줘서 입력과 출력 3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바이어싱을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여보세요라는 AC 신호, 여러분들 마이크로다 신호를 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증폭이 돼서 만약에 2m 쪽으로 더 크게 베타배만큼 만약에 증폭이 돼서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봅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베이스 쪽이에요. 베이스에서 입력을 전류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출력단에 이쪽으로 하면 출력이잖아요. Y축.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쪽 게 더 작아 보여요. 근데 작은 게 아니라 요건 밀리미터 단위고 밀리 암페어 단위고 요건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데 보세요. 동작 영역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근데 바이어싱을 해서 동작하는 점이,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점이 컬렉터 전류가 요 정도 되게끔 만약에 해버리면, 다시 얘기해서 베이스 전류가 만약에 여기가 50 마이크로 암페어다. 증폭이 됐어요. 증폭이 됐는데 컬렉터 전류가 만약에 50 미리 암페어 이상 못 넘는다. 그러면 증폭이 되다가 잘려버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다 이쪽도 보면 동작점을 여기 잡았어요. 여기 잡았으면 이렇게 베이스 전류를 넣었을 때 증폭이 될 텐데 이렇게 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쪽 밑으로 잘릴 수도 있고 이쪽은 위로 잘릴 수 있고, 또 이쪽 파워 디시페이션 리밋에 가깝게 만약에 여기서 동작하게 되면 또 위쪽이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너무 이쪽을 잡아도 밑에 이렇게 잘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영역을 되게 가운데 정도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바이어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이어싱이 뭐냐, 4-1에 쭉 보면
일정한 전류와 전압을 만들도록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모든 걸 갖다가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을 바이어싱이라고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그림에서와 같이 동작점, 작동점,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DC에서 잘 조정을 해줘서 어디서 동작하게끔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 신호를 주든 어떤 AC 신호를 주든 해서 그 5장 6장에 이제 나오겠는데, 그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시켜주는 걸 갖다가 모든 걸 포괄해서 얘기하는 게 바이어싱이다. TR을 준비시키는 전류 전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첫 번째 트랜지스터를 킬려면, 동작시키려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0.7 이상이 돼야 돼요. 0.7 이상이.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공식들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 플러스 베이스 전류 뭐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195페이지 그림 보시면 조금 전에 그렸던 작동 한계, 동작 한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20볼트가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그다음에 25mA가 최대 흐를 수 있는 전류. 자, 여기서 A, B, C, D가 있는데 뭐 어느 점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B 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증폭이 되다가 여기 한계에 의해서 잘릴 것 같고요. 여기는 파워 리밋이니까 실제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열 받을 겁니다. 힐링업 될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여기는 잘못하면 증폭하다 이쪽으로 좀 잘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동작점을 잘 잡아주기 위한 바이어싱을 갖다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영역 세 가지가 있어요. 포화 영역, 이쪽이 포화 영역이었고요. 차단 영역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형 영역 아니면 액티브 리전, 동작 영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동작하는 거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순방향 0.7V 이상.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만약에 베이스 공통 회로 같은 경우 역방향이고, 그 다음에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해 줘야 되죠. 2m 공통 회로 2m와 하나를 그리면, 자, 여기 쪽에는 전압을 무슨 형입니까? NPN형이죠. NPN형이에요. 그러면 전압을 이쪽을 플러스를 인가를 해줘야지 될 거고, 0.7V 이상 일단 여기 기본이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쪽에 동작 영역 안에 들어가서 VB 순방향 0.7V 이상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m 공통회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죠. 2m 전류, 이쪽에 컬렉터 전류 해서 바이어싱을 해주는데 어떻게 돼요? 위에 플러스가 가야 되죠.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런 것들 일단 바이어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항을 여러분들 여기 집어넣게 됩니다. 저항을 여기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자, 차단 영역에서는 VB가 일단 이게 0.7V 이상 안 되는 거고요. 포화 영역에서는 이쪽 게 순방향이지만 저거는 VBC, 이거는 베이스 공통 회로입니다. 베이스 공통 회로에서 베이스 공통 회로 같은 경우 역방향이 되는데 순방향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밑에 될 수도 있고요. 뭐 이 안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전압을 인가해 줘야 된다. 전압을 인가해 주면 준비는 돼요. 그다음에 이 포인트가 여기냐는 이제 저항값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회로가 나옵니다. 4장에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 고정이 아니라 고정 바이어스 회로가 픽스드 바이어스 회로. 고정 바이어스 회로는 베이스
컬렉터의 저항 하나씩 있는 거고요. 조금 덜 안정적입니다. 첫 번째 고정 바이오스 나오고 두 번째 2m 안정화 바이오스 회로라고 해서 이 회로에다가 2m에다 저항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저항이 없었어요. 저항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정화돼요. 안정화라는 얘기는 전압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여기 베타 증폭률이 변해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그게 변하더라도 좀 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여기 사이의 전압이 컬렉터와 2m 사이 전압이 좀 안정화돼요. 여기 안정화되면 좋은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 전압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정화된 게 좋죠. 요거 다음에는 이쪽에다 저항을 하나 더 연결시켜주는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라는 걸 요렇게 저항이 하나 더 생겼죠. 맨 처음에는 요거 없었고요. 요것도 없었어요. 고정 바이오스 회로. 그다음에 요거 저항 하나 있을 때 2m 안정화 바이오스 회로. 그다음에 두 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전압을 여기서 분배해 줍니다. R1과 R2에 대해서 전압 분배 바이오스. 여기 세 개가 메인 회로고요. 그다음에는 뭐 피드백 회로 몇 가지를 더 배우게 되는데 KVL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KVL만 알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고정 바이오스 회로. 자, 여기 숙제 다 적었죠? 말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미리 지원합니다. 자, 여기 위에 VCC가 있고요. 이제 진짜 트랜지스터 회로다운 회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3장까지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기본적인 걸 배웠지만 4장부터는 실제로 회로예요. 여러분들이 그 PCB 기판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회로입니다. 무슨 형입니까? N, P, N형이죠. NP. 그다음에 전류 방향 보면 이건 일로 갈 거고 컬렉터 전류 방향 여기 있고요. 베이스 전류 방향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2m와 베이스 사이 전압 얼마 이상? 0.7 이상. 자, 위에 VCC가 있고요. 저항이 베이스 저항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컬렉터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는 뭡니까? 이렇게 되죠. 트랜지스터를 여기 전압과 적당한 저항으로 동작하게 준비를 시켜놓고 이쪽에 이제 실제로 AC 인풋 시그널이 들어가요. 다시 얘기해서 신호를 갖다 증폭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트랜지스터와 회로를 준비시켜 놓고 여기다가 여보세요라는 이런 AC 신호를 줬을 때 컬렉터 쪽으로 이렇게 큰 신호가 증폭이 돼서 나가겠죠. 그런데 이 캐패시터는 뭐 하는 거죠?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캐패시터의 DC, 이쪽은 전부 다 DC잖아요. DC. 캐패시터는 DC는 통과시키지 않고 AC만 통과시키잖아요. 왜요?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2파이 FC니까 주파수가 0인 DC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가 되니까 DC는 통과시키지 못하고 AC만 통과시킨다고요. 다시 말해서 업 앤 다운 이렇게 변하는 신호 AC 신호가 일로 잘 통과해서 와요. 근데 이쪽에 있는 DC 전압은 이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블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블락, 여기 블락. 이쪽은 DC 딱 준비해서 동작 준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주고 다시 얘기해서 여기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에서 신호만 일로 가게끔 해서 이쪽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폭기를 이제 준비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고요. KVL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캐패시터 있는 부분 왼쪽과 오른쪽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요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왜? 가운데 것만 이제 준비시키는 거를 갖다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린 것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DC회로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옆에 캐파시터 다 빠졌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KVA를 적용시킬 겁니다. 자, KVA를 적용시킬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VCC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쪽에 VCC 해놨는데,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로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 수 있죠. 그죠?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집중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KVA를 돌릴 거예요. 자, 이쪽 왼쪽 거 KVA를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걸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렸어요. 자, 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그림 4-4입니다. 자, KVL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통과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통과할 때 VCC. 자, 계속 갑니다. 열 타고 계속 루프를 타고 계속 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통과합니다. 마이너스,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를,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정의를 했어요. IB, RB.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이쪽이 플러스 걸려 있죠. 이쪽이 마이너스. 몇 볼트 이상? 0.7. 0.7볼트. 다시 얘기해서 VBE라고 써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VBE로 써놨는데, 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IB 가수인데 자꾸 ISO B가 나오는데 ISO B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VCC 마이너스 VBE 이퀄 오른쪽으로 보내면 IB RB가 나오죠. 그래서 IB에 대해서 풀면 RB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VB는 0.7을 대입을 하면 VCC 마이너스 0.7 나누기 RB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가 됩니다. 어려운 거 안 썼어요. KVL 썼습니다. 자, 이쪽에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알았어요.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알면 조금 전에 동작한 게 여러분들 그래프 생각납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뭐예요? 베이스 전류죠. 2m 공통회로 해서 여기서 베이스 전류예요. 베이스 전류. 그렇다면 이 베이스 전류를 정하면 여러분들이 이 파란 선 중에서 맨 위에 걸 선택할 거냐, 중간 거, 이 밑에 걸 선택할 거냐, 뭘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값으로 선택할 수 있죠. RB 값, 베이스에 있는 저항과 VCC 값으로 베이스 전류를 선택한다. 베이스 전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이 파란색 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점을 갖다, 동작점을 아까 이 B 포인트가 좋을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가로 비슷하게 나와 있는 베이스 전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VCB를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KVL을 돌려서 베이스 전류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자, 오른쪽도 KVL에서 이렇게 돌렸는데 난 반대로 돌리는데 보통 뭐 상관없어요.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책에서는 이렇게 돌렸지만 반대로 돌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한번 합시다. 그러면 VCC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IC RC 그 다음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CE 이퀄 제로. 어려운 거 없다. 반대로 돌릴 경우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 같아져요 결국은. 그래서 VC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은 VCC 마이너스 IC RC. 이 VC에 대해서 왜 구하죠 지금? 이 트랜지스터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한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베이스 전류가 정해지고요. 요거에 의한 베타 값이 정해지면 트랜지스터가 일단 정해지면 베타 값은 정해져요. 그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전류가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IC 값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차차.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KVL에서 이렇게든 결국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VCE는 여기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IC에 대해서도 풀 수도 있어요. IC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베타 곱하기 IB를 구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VCE 어떠한 한계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 스펙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컬렉터 전류를 우리가 알고요. 아까 VCC를 정해서 RB를 정해가지고 전류 IB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IC 계산 가능합니다. 베이스 전류에다가 베타벨을 곱하니까 컬렉터 전류예요. 이거 넣으면 아까 VCC 넣은 거하고 VC가 여러분들 한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KVL 어려운 거 아닙니다. KVL 써서 양쪽 다 돌려가지고 KVL을 돌려서 공식을 한번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를 구하는 공식 나왔어요. 아까 네 가지 다 보여준 그 회로가 KVL만 있으면 다 돼요. KVL만 있으면 다 됩니다. 자, VCE 측정할 때는 이렇게 측정하면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자, VCE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여기가 그라운드란 얘기는 VCE는 뭐하고 같다? VC와 같죠. 컬렉터의 전압과 같죠. 여기 사이의 전압은 요거 사이의 전압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VCE는 VC와 당연히 같고요. 그래서 요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자, 실제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만. 자,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 이 회로를 다시 그리면 지금 칠판이 거의 새 거네. R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만 그렸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있겠지만, 자, 왼쪽에 의해서 KVL, VCC예요. 이렇게 도는데 이게 베이스 전류니까 IB.
공식이 있지만 자꾸 해보세요. KVL에 대해서. 자, V, CC 이쪽에 보여요? 맨 뒤에 보입니까? 이쪽에? 안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VCC 플러스 마이너스. 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B, RB. 그 다음에 여기 항상 VBE라고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전압 직접 쓸게요. 0.7V 이퀄 0. 이걸 갖다 IB에 대해서 다시 푸니까 VCC-0.7 나누기 RB가 된다. 자, 이 공식은 8장 정도 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볼 거예요. 이 회로가 나오는 순간.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눈에 익어요. 이게 고정 바이어스 회로 IB는 VCC-0.7 나누기 RB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240kΩ 12V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IB는 여기 다 계산하는데 12V 나누기 0.7 나누기 240K 하니까 47.08 마이크로암페어다. 자, IB가 나왔어요. 08 마이크로암페어. 자, 그러면 자동으로 IB가 나오면 IC가 나와요. 베타 곱하기 IB. 베타가 얼마라고 저기 주어져 있습니까? 50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50을 곱하니까 2.35mA, 2.35mA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공식 또 하나 있어요. IB가 있고 IC가 있으면 I sub E가 있겠죠. 두 개를 더하면 2.35mA 플러스 47.08 마이크로암페어 얼마가 나오죠? 2.397 밀리암페어 정도 나오네요. 밑에 08 정도 빼버리면. 그죠? 하나가 나오면 베타를 알거나 알파를 알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득템이야. 계산에 의해서. 자, 전류가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 전류 나왔고요. 컬렉터 전류 나왔고요. 이미터 전류는 두 개 더한 거 당연히 나왔어요. 전류가 나오면 저항이 다 있어요. 다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전압이 나오죠. V 과 IR에서. 여기가 12V래요. 여기가 12V인데 컬렉터 전류 좀 전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저항이 2.2래요. 그럼 여기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죠? 12에서 전류 곱해가지고 저항이랑 곱해서 빼주면 여기 전압이죠. 그러면 요 전압이 뭐예요?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전압이 되죠. 자, 그래서 VCE는 VC 컬렉터와 같은데 그것은 VCC 12V 마이너스 IC RC다. 이건 그냥 전압 강화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 전압이다 이렇게 구한 거죠. KVL 이쪽 다시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온 거 마찬가지입니다. KVL 돌려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12V에서 IC가 2.35mA 곱하기 2.2K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6.83이 나왔대요. 제일 간단한 회로예요. 자, 이 회로를 갖다가 이제 저항값을 좀 바꿔서 하나 정도 더 실제로 풀어보자라는 얘기.
자, 거꾸로 여러분들 베이스 전류를 3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요거에서 베이스 전류를 거의 3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VCC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VCC가 12V래요. 그건 내버려 두시고 무슨 값을 조정하면 되죠? 아까 IB는 VCC-0.7 뭘 조정해 주면 됩니까? 여기서 RB 값을 조정해 주면 되죠. RB 값을. RB 값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조금 전에 47 마이크로암페어 나왔어요. 30 마이크로암페어를 해주려면 여기 IB는 VCC 마이너스 0.7 나누기 RB였는데 어떻게 RB 값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되죠. 크게 해주면 돼요. 베이스 전류를 3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로 할 거예요. 나머지 다 값 주어졌어요. RB에 대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 IC는 어떻게 되죠? 1.5 밀리암페어가 되죠. 왜? 베타 값이 50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VC 값 자동으로 또 계산이 되죠. VCC 빼기 IC, RC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